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반등세를 보이고 있긴 했습니다.만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좀 급반등이 나와서 좀 기분 좋네요. 미국 증시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는 3대 지수가 좀 강보합 정도. 네네. 물론 다우존이 0.00포인트 떨어지긴 했지만 이렇게 힘이 아주 강한 모습은 아니었는데요. 오늘은 모처럼 다우지수도 1.5%, 네. 나머지 S&P 500과 나스닥은 1.7% 이상 올라가면서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러셀 2000은 1.3% 올라갔고요. 유가도 올라가고 오늘은 금값도 다시 1,800달러 선에 바짝 다가선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모든 가격이 웬만한 거 다 올라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3대 지수는 주초반만 하더라도 아주 또 걱정이 많았었잖아요. 네. 그렇지만 오늘 반등으로 인해서 물론 오늘 밤에 하루 남았지만요. 일단은 주초 대비 또 플러스로 일단 네네. 돌아섰습니다. 지난주에도 기억하시겠지만 주 중반까지 계속 재미였다가 막판에 이틀 올라가면서 네, 플러스가 났었는데요. 이번 주도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금리 하락이라든가 기술주 금리 하락은 있었지만 기술주가 하면서 기술주가 또 이틀째 반등한 것도 의미가 있었겠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11개 섹터가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징주로 바로 대표주자 몇 가지 먼저 네네.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나 올랐습니다. 2%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림 보시면 네. 이게 뭐 돋보기 갖고 보면 아직 남았지만 네. 이게 거의 다시 사상체 효과에 이거 손만 뻗으면 다시 사상체 효과에 갈 수 있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애플은 좀 거리감이 있죠. 2% 올라갔지만 과거 경험보다는 9월에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9월에 약간 슬로우하고 10월부터 올라가는 그림이었는데 이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넷플릭스는 빅테크 중에서 실적이 처음 나옵니다. 다음 주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일단 강보합 이상 올라갔습니다. 알파벳도 2.6% 올라갔는데 알파벳도 마이크로소프트랑 똑같은 그림이죠. 그러네요. 사상체 효과에 바짝 붙어있는 흐름이 되겠고요. 여하튼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아주 작년 같은 그런 폭발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않지만 꾸준히 지금 5달째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테슬라죠. 네. 오늘 0.9% 올라가면서 이제 800달러 넘어서면 어제 넘어섰는데요. 이제 사상체 효과까지 불과 10% 수준까지 와 있는 것이 흐름이 되겠고요. 오늘 이렇게 주시장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30만 건 이하로 갔습니다. 네, 그래서 네. 32만 건 정도 예상됐었는데 29만 건이 온 것이 오늘 시장에 일단 도움이 된 것도 분명한 팩트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오늘 혹시 사상 최고가를 찍은 주식들이 꽤 있어요? 몇 개 있습니다. 물론 다우지수랑 S&P 500이 같이 편입된 것도 있겠지만 네네. S&P 500 기준을 말씀드리면 오늘 S&P 500개 기업이죠. 그중에서 27개가 오늘 사상 최고가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과거에 엄청 많이 올라갈 때는 뭐 300개 이런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어떤 시장에서 상당히 근접해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네. 하나 많은 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반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시장 이제 미국 시장이 좀 쉬었잖아요. 9월부터 네네. 쉬었잖아요. 그래서 엄청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S&P 500 같은 경우에 불과 2% 떨어졌습니다. 최고가 대비, 최고가 대비. 네. 그리고 다우지수가 한 2.5%, 2.23% 되겠고요. 지금 이 그림이죠. 이 그림이 맞습니다. 이 그림의 최고가에 2% 떨어져 있습니다. 나스닥은 조금 있죠. 3.8%. 네네. 그렇지만 3.8%라고 치더라도 지수지만요. 다른 국가, 이머징 국가, 뭐 중국, 뭐 한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견조하다는 걸 아마 수치를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본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요, 몇 가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보험회사 대표적인 기업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입니다. 어찌되었건 세상이 좋아지건 뭐 어려워지건 보험료는 내는 거 아닙니까? 네네. 어찌되었건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4.17%. 물론 오늘 실적도 좋게 나왔습니다. 세일즈포스닷컴입니다. 마크 베니어프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마크 베니어프는 여러분 재미삼아 기억하실 것은 이분은 어디서 인턴을 했냐면 스티브 잡스 밑에서 인턴을 했던 사람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오늘 1.97%가 올라가면서 역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S&P 500 기업의 400여 기업이 고객사고요.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기업들, 대기업들 전부 여기에 고객사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로스는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와 있지만 미국에 계신 분은 단 한 분도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네네. 이거는 대형 어떤 집안에서 파는 모든 걸 다 파는 겁니다. 홈디포랑 비슷한 건데 네네. 역시 이런 것들이 2.0%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역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올 일이 없지만 미국의 1위, 전 세계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네. 청소, 쓰레기 네. 수거하는 회사인데요.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1.93%. 이런 것들도 사상체육과를 가거든요. 이게 시장의 하나의 흐름이 되겠고요. 사상체육과는 아니지만 특징적으로 한번 추가해드리면 코엔에서 매수견을 제시하면서 241달러 목표를 주가를 제시한 것이 캐터필러가 되겠습니다. 우리 2.85%가 오늘 좀 반등하는데 일단 성공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 있었던 몇 가지 뭐 주요 기업들 그리고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이 기업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좀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 중요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오늘 실적 발표를 했던 기업들, 이 기업들은 어땠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지난 주에서 오늘까지 해서 이제 그 실적은 2분기, 3분기 실적이지만 이제 월가에서 정규 시작으로 얘기는 안 하는 상태에 벌써 한 20개 정도 네네. 있습니다. 오늘도 8개 기업이 오전에 장 시작 전에 발표했는데요. 오늘도 우연하게요. 8개 기업이 모두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71센트의 주당이 예상됐는데 85센트의 이익이 났습니다. 매출이 218억 달러로 생각했는데 228억 달러로 올라가면서 이게 사상체육과 의미 약간 좀 퇴색돼 있고 그렇지만 이제 리만 사태 때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네네. 최근 들어서는 하여튼 최고가입니다. 최근 수준에서는 최고가가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름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지만 국영은행이 아닙니다. 국립은행이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이 네네. 많으시거든요. 다만 이 회사의 대주주는 워런 버핏이 하고 있는 벅시스웨이가 대주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 자주 저희가 월가우즈 통해서도 많이 네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격도 이제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가 50달러 이하 특집할 때도 얘기하고 항상 상대적으로 저렴한 맞아요. 주식으로 여러분들 하실 만한 주식으로 뭐 탑10을 하면 항상 저 스스로도 꼽고 사실 제가 꼽는 것보다는 해외에서도 많이 이렇게 네네. 뽑히는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렸고요. 모간 스탠리도 오늘 2.4% 올라갔습니다. 1.68달러가 주당이익이 예상됐었습니다. 그렇지만 1.98달러로 역시 이런 것들을 우리가 10% 이상 이익이 더 났기 때문에 네.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고요. 매출은 140억 달러가 예상됐었는데 147.5억 달러로 매출이 더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런 흐름에 관련해서요. UBS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마크 헤페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의 경제에 대한 어려움, 뭐 주시장이 어려운 건 뭐 각자 판단이 다르실 것 같고요. 네네. 특히 이제 저희 방송 이 시간대 보신 분에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은 계시지만 미국을 안 하신 분이 95% 정도 되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실 것 같은데 하여튼 이분의 시각은 노동비용의 상승이라든가 포함한 인플레 요인이 엄청 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업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미국의 대기업들이죠. 네. 미국의 대기업이란 건 S&P 500을 우리가 통칭 S&P 500이 대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중형급도 우리나라에 치면 대기업이지만 여하튼 대기업들은요. 그동안 높은 성장을 계속해 왔다는 거죠. 높은 외형 성장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란 비용 요인이 오더라도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더 높은 수익성을 유지했는데 이번 3분기에도 여전히 그럴 것 같다. 네. 그런 얘기를 다소 제가 보기엔 낙관적인 네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 동의 여부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주장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요, 분명 아직까지 20여 개, 한 30여 개밖에 발표를 안 했지만 오늘 네네. 오전에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베런스가 오늘 레포트를 하나 냈는데요. 제목이 흥미롭습니다. 이번 어닝 시즌은 상당히 테러블 할 것이다. 상당히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상이 되었었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지금 뚜껑을 열고 보니까 매우 좋다라는 얘기를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기사의 어느 제목이 되겠고요. 관련해서 이렇게 시장에 좀 약간에 대해서 경고성 멘트를 하는 분들의 대표적인 얘기라는 분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투자 전략가로 유명한 사비타 서브 마리아니아라는 아주 유명한 수석 투자 전략가가 네네. 있는데요. 이분은 제가 월요일날도 한번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최근 수년 그리고 수분기 동안 이어진 이렇게 이익 전망이 상회하는 것이 네. 이번에는 기대성 곤란하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좀 부정적인 시각을 아주 보는 거죠. 부정적이죠. 네. 이익 전망을 부합하기만 해도 다행일 거라는 얘기하고 네네. 있고요. 정확한 영어 표현은 앞서는 이제 베런스는 테러블 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이분의 얘기는 이분의 그 영어는 더 심합니다. 어글리 할 것이다. 아주 추하게 아주 안 좋게 나올 것이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닝 가이던스도 상향보다 하향이 많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네네. 왜냐하면 오늘 발표하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2021년은 물론 2022년에 어닝 가이던스도 상회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오늘까지 아침까지 발표된 미국 시간 아침까지 발표된 기업들의 기업 예상 실적 대비 상회율은 물론 얼마 안 되지만 11.7%가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기본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다는 네네. 것도 좀 유념해야 되겠지만 다만 이거는 아직 초기 중에 초기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요, 그 네. 어닝 시즌에 들어가는 초반 기업들의 분위기를 상당히 그 어닝 시즌의 중요한 지표로 보잖아요. 그래서 네네. 초반 기업들이 좀 좋은 실적을 보이면 사실 이제 그 어닝 시즌 대체로 좀 긍정적인 경향이 좀 있었고 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네. 초반에는 은행 업종을 위주로 네네.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금리가 지금 지난 2분기부터 보면 이제 올라와 있단 말이죠. 네. 3분기에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금리도 오늘 약간 주춤 어렸지만 1.5% 이상에서 올라갈 환경에 있던 전망에 하는 입장에서 보면 회사 측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특히 기술주들은 아직 눈에 띄는 실적 발표한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네. 다음 주에 넷플릭스,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빅테크를 비롯한 IT들이 줄줄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많은 관심은 역시 다음 주에보다는 다음 주에 넷플릭스보다는 그 다음 주부터의 어떤 어닝 가이던스에 대한 회사 측의 발표 그 부분을 아까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어울릴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건데 뚜껑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어제도 잠깐 말씀드리지만 많이 나온 게 말씀드리면 어저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을 제가 네네. 시간이 없어서 짧게밖에 말씀을 네네. 못 드렸는데 지금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시각이라든가 네. 그리고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은 어저께 지금 하이란 표현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네. 앞으로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네.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시장 전망이랑 상관없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오늘 실적 발표 중에 수많은 것들이 실적 발표하지만 아마 시청자분들이나 보통 분들은 주식하시는 분들, 미국 주식하시는 분들도 크게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지금.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리고 저도 사실 방송에 짧고 저희 배정된 시간이 짧고 이게 저희만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다양한 정보를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냥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주당이 얼마가 예상됐고 매출이 얼마 됐었는데 어느 정도 늘었습니다라는 정도밖에 맞아요. 말씀드릴 기회가 사실상 없거든요. 네네. 근데 어제도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어저께 얘기 중에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물론 상당히 은유적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팬데믹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운전하시면 영어로 보면 이제 리어뷰 미러가도 운전하면 여기 뭐라 그럽니까? 백미러라고. 백미러라고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하죠. 보통 말로는 네. 백미러. 그렇죠. 네. 공식적으로 쓰는 말이죠. 운전하면 백미러로 보면 운전하다 보면 뒤에 그 모습들이 점차 작아지지 않습니까? 멀어지죠. 네. 멀어지죠. 그러면서 완전 되면 없어지는데 네. 어저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그 영어 표현이 딱 그런 말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팬데믹은 이미 내 뒤에 있는 거고 그 모습이 백미러 같다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보면 리어뷰 미러라고 네네. 쓰고 있는데 하여튼 백미러 같이 뒤에서 사라지고 있다 지금. 그런 표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저 제이미 다이먼 그렇죠. 이분인데 회장이죠. 네. 그러면서 실제로 보면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좀 팬데믹 이전의 수준의 소비를 회복하고 있다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근데 어저께 발표문에 소비를 회복하고 있다고 나왔지 정확한 수치가 나온 건 없었습니다. 네네. 사실상 보면. 근데 오늘 깜짝 놀랄 수치를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시간 되면 네. 월요일 날 제가 꼭 보여드릴 텐데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실적을 발표하면서 다양하게 그 자체적인 실적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역시 개인들의 소비입니다. 네네. 콘슈머의 스펜딩이거든요. 저희가 월가오제 할 때 신용카드 사용을 많이 구축해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면 신용카드 이번 분기, 3분기의 실적이 어느 정도 늘어났냐면 정확하게 23%가 늘어났어요. 그럼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하면 많은 분들이 별로 감이 없으시잖아요. 네네. 사상 최대입니다, 지금. 아. 신용카드. 네. 그러니까 신용카드가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는 것은 물론 아직 여유가 있고 그런 분위기의 차이는 나지만 그것이 지금 시장 상황이다. 은행은 입장에서 보면 은행은 금리도 올라가야 돼. 이렇게 사람들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은행은 좋지만 다른 기술투자나 이런 쪽은 약간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핵심적인 요인이 될 거기 때문에 그냥 너무 안 좋게 볼 리는 없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자, 주춤했던 자사주 매입 올해 다시 사상 최대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사상 이것도 역시 자사주도 작년에는 이제 자사주 못하게 그랬죠. 많이 못하게 하는 것도 많았는데 이 자사주가 이제 분기별 추인데요. 그러니까 진짜 작년 1, 2, 3, 1, 2분기 조금 하다가 확 멈춰졌거든요. 네. 그것들이 이제 지금 다시 금년 2분기, 3분기에서 사상 최대 수준을 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그림은 아마 처음 보신 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사주 매입과 미국의 전체적인 상장 주식 수입니다. 네. 오른쪽 이제 자사주 매입, 아까 그린 것을 제가 라인으로 다시 그린 건데요. 이 2000년 리만 사태 딱 그때입니다. 네. 리만 사태 직후부터 해갖고 자사주가 계속 회복을 하다가 보시면 2008년 9년부터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위에 그림이?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도 2021년 초반에 2020년 어렵다가 지금 다시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아래쪽이 상장 주식 수입니다. 전체 상장되어 있는 개별 주식 수를 다 합이거든요. 네. 이 부분이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미국 주식이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다른 나라, 네. 다른 이머징 국가나 이런 쪽보다 상당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도 돈을 하면서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주 친화 정책이거든요. 자사주를 하면서 상장 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게 작년에 상장 주식수가 늘어났죠. 왜냐하면 자사주를 덜했고 네네. IPO가 엄청나게 한 거거든요. IPO가 미국에서 7년 만에 최대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IPO가 늘어나면서 늘어났지만 이게 다시 꺾일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시장은 지금 실적이 약간 둔화될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그리고 배당이라는 힘이 있다는 것이 선진국 주식 투자.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 주식이 저도 엄청 좋아하고 하지만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단 1이라도 네네. 미국 주식이나 해외 주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그런데 그 네. 일반 개인들은 뭐 기술주에 대한 투자가 많다 보니까 기술주는 특히 이제 성장을 노리다 보니 자사주 매입을 안 하는 기술주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이런 걸 못 느끼니까 그런 분들이 좀 선택할 수 있는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을 좀 잘해주는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네, 맞습니다. 다만 네. 이제 기술주 중에서도 이제 오래되거나 큰 기업들은 많이들 네네. 하죠. 대표적으로 이제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 아닙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벌써 12년째 그 자사주 그 배당을 늘리고 네네. 있고요. 자사주도 열심히 사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말씀하신 걸 보여드리면 자사주를 많이 사거나 배당을 꾸준히 주는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게 쉽죠. DIVB라는 ETF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가격대도 한 $40 뭐 요 정도 언저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사시면 주식 투자를 상당히 다른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여기 보면 애플도 들어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들어가고 엑선모빌도 들어가고 60년 2년째인가 아마 배당을 늘려주는 프록터앤갬블 P&G도 들어가고 네네. 62년인가 3년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지금은. 그걸 준 게 아니라 그동안 늘렸다는. 매년 늘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끔 농담 삼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중에 이제 직장 다니신 분 중에 이제 네. 그 아주 젊으신 분 아니지만 오래돼 다니신 분들 중에서 보면 10년 이상 최근 10년 동안 연봉이 오르신 분이 계속 올린 분이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아요. 많진 않아요. 뭐 아주 우리나라 대단한 대기업이 있으면 그렇겠죠. 네네. 네, 그렇지만 그런 기업조차도요. 그런 기업조차도 우리는 초대기업 기업들도 리만 사태에 어렵다 그러면 자진해서 연봉을 반납하는 그렇죠. 경우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네네. 이렇게 되면 한국 전쟁 때, 2차 세계 대전 때 이럴 때에도 다 올랐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 오일적도 때도 올랐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기업들이 꽤 있다 미국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 너무 좀 폄하해서 볼 필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갑자기 배당을 줄이겠느냐? 전 모르겠어요. 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전반적인 실적 시즌, 그러니까 이번 실적 시즌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전망되고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네. 실적에 좀 둔화가 되더라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안전장치가 꽤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눈높이만 좀 낮추시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 여전히 미국 주식을 사야 되고 한국 주식만 하신 분들은 미국 주식을 좀 경험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시하는 변수는 이익 조정 비율입니다. 네네. 눈높이가 올라가냐 내려가는 건데 거의 한 달 반째 정체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번에 다시 딱 5대 5로 붙었거든요. 네네. 이거 크게 크게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은 겁니다. 제가 보기엔 단기적으로 보면. 다만 섹터별로 보면 에너지가 워낙 독보적입니다. 에너지 섹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 이게 커뮤니케이션 섹터는 페이스북도 있지만 넷플릭스도 있고 구글도 있고 다 이런 거거든요. 네. 알파벳이요. 그리고 금융주, IT가 그나마 눈높이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섹터별 목표 주가가 이제 특히 미국 주식 하시면 이해가 되시지만 이걸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이게 뭐냐 그러시는데 네. 목표 주가의 괴리를 높은 쪽으로 가니까 아셔야 됩니다. 그거 역시 커뮤니케이션이나 IT에 집중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보면 제가 나름 이런 서너 가지를 같이 보면 섹터를 보면 IT라든가 커뮤니케이션, 금융, 에너지
이쪽을 가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뿐만 아니라 이제 이번 실적 시즌은 어떤 섹터에 우리가 좀 주목하는 것이 좋을지 이항영 위원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같은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또 오늘은 좀 국내 시장이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였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